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리플이 어제 하루 휴식을 마치고 오늘 다시 반등 흐름 살짝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대금도 2위인 이더리움보다도 거의 2배가량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두 다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리플은 이제 곧 소송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이 가치가 엄청 껑충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고 있는 듯이 지금 차트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다시 수축을 하고 있고, 수축을 넘어서 이제 다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를 지금 쌓아 나가고 있는 그런 비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털리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선점해 나가는, 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자에 이제 SEC 측에서 이 항소를 이제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강행할 것인지 그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리플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제 8월 15일 날 사실상 이미 마무리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호재가 있는 반면에 리플 외에도 현재 외부적인 변수도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이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할 것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지금 인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도 일본의 이 금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면서 8월 초에 대폭락 악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짬 나실 때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내용은 한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코인 투자에 대해서 재미도 많이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외에도 혹시라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플 8월 15일을 주목하라,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인가. 현재 리플을 둘러싼 모든 핵심 이벤트가 8월 15일 하나의 날짜로 집중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SEC 측에서는 이 8월 15일까지 리플의 프로그래매틱 판매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2023년 판결 항소에 관한 공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항소를 이제 계속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스톱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SEC의 이제 확실한 그런 의도가 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SC 내부에서는 지금 투표를 지금 진행하면서 이 사안을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 총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는 바로 이 리플 측에서는 이미 항소를 취하를 했기 때문에 SC 측에서 이제 항소를 취하를 하게 되면은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벌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하나는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XRP 토큰으로 납부할 것인가인데, 지금 이 모든 사안들은 일단은 투표로 진행이 되고, 투표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는 5인 체제가 됐어야 되는데 한 명이 좀 퇴임을 해서 총 4인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캐롤라인 크렌셔라고 하는 민주당 소속의 위원만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세 위원들은 모두 우리 리플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SC 위원장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임명이 되기 전부터도 리플에 대한 고발을 철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XRP 토큰으로 지금 납부가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한데, 전 SC 변호사 마이크 페겔은 이미 이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납부가 완료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직 SEC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이 한 개인이 지금 발표한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SEC의 입장을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주 목요일 날 SEC 측에서 또 한 번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7월 31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 금요일 새벽 3시 정도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리플의 사안을 좀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결론은 이제 8월 1일 이제 금요일 오전 중에 나올 것인데, 제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발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정말 중요한 날이고, 이번 비공개 회의도 뭐 매주마다 있긴 하지만 지금 8월 15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이번 주도 꼭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끝까지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 이런 소식들이 이제 미국과 우리가 한국 시간 차이가 거의 13시간 정도 나고 있습니다. 거의 반대죠. 그러다 보니 늦은 밤이나 새벽녘에 이런 굉장히 중대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타이밍을 좀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해 주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이 정도의 수고는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코인판에서 재밌게 지금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발빠른 대응을 꼭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XRP 코인으로 실제로 지금 납부가 되게 된다라면, 자, 우리들 정말 강력한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예전부터 나왔었던 기사입니다. 지금 리플이 SC에 납부해야 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XRP로 지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XRP가 정부 보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가 제레미 호거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벌금이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SEC의 최종적인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XRP 이 미국 전략 디지털 자산 비축에 포함될 것인가 30일 발표에 주목을 하라라는 소식입니다. 자, 백악관에서 30일 현지 시간으로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XRP가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 자이프에 따르면 리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비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SNS를 통해서 리플과 카르다노, 솔라나의 포함 가능성을 암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리플은 이 국경 간 결제 인프라에 적합한 블록체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블록체인 전략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될 확률, 포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해당 비축 계획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 법 집행을 통해서 압류된 암호화폐로 구성이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미 정부에서 리플의 벌금을 XRP 토큰으로 받게 되면은, 자, 이것도 일종의 압류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많이 불투명하긴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는 활용하지 않겠다 밝혔고, 압류된 암호화폐로만 지금 비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머지 4개 코인들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플의 벌금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납부가 된다라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 재원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로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면은 ETF 출시, IPO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껑충 뛰어오르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미 정부에서도 1억 2,500만 달러가 아닌 요게 곱하기 알파의 수익을 걷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서로가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 발표에 따라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정황상 이 펀드 확률이 굉장히 높고 포함이 되게 될 경우 리플은 정말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H와 소송이 마무리되고 ETF 승인과 미국의 전략적 준비 사단에 포함이 될 경우 리플은 최소 44, 최대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직 3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리플을 많이 꼭 선점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많이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한 번에 지금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조금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면 호재는 분명히 있고 방향성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개미털기에 당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 눈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재가 출현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십니다. 자, 호재가 출현했을 때는 리플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언제 잡아야 될까, 그 시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호재 플러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게 함께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결국 수익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실제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활용하시면 투자에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씩만 다시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본의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의 재정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엔케리 청산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제 금리가 최근 1.6%까지 올랐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국제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엔케리 트레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일본의 이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작년 7월 달에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8월 초에 바로 엔케리 청산 공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코인시장 모두 다 폭락을 한 것이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8월 달 대폭락 악몽이 현재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한 내년쯤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됐었는데, 최근 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가 지금 굉장히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양국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1일 이전에 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물론 이 관세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끌어내린 15%로 매듭 지어져서 일본 내에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5,500억 달러면 하나 기준으로는 거의 8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금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이 수익을 다시 미국에 그대로 재투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팔았다 정도로 현재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미국의 관세를 인하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일본 은행이 물가와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KB국민은행의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는 이번 7월달 이 일본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인다면 엔켈의 청산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 미국도 지금 인하가 되게 될 경우에는 금리 격차는 더욱더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9월 달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도 좀 문제가 되지만 9월 달에도 또 한 번 잠재된 악재가 현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3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31일 목요일 날 12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이건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만일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기사 내용처럼 만약 인상이 되게 된다면 엔켈이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금 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폭락한 이후에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지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원상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청산 공포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비중 관리를 통해서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구간, 바로 보너스 수익 구간을 우리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재가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악재가 있었다라면서 굉장히 크게 좀 후회를 하시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악재가 아닌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보에는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